안녕하세요. 애틀스토리의 수입니다. 오늘은 미국 대학 입학에 관련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이것은 제가 두 자녀, 아들과 딸을 미국 대학에 보내면서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은 비교적 한국에서는 SAT 점수, 이 학력 평가 점수 이런 거죠. 그것과 GPA, 내신 성적,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겪어본 미국 대학교는 5가지 항목이 골고루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GPA, 그 다음 SAT, Activity, Essay, 또 가정의 Financial Status. 이 5가지가 잘 만족이 되어야 아이를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GPA 점수죠. GPA 점수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잘 했는가, 잘 따라갔는가, 성실함을 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GPA가 꾸준한 점수, 그리고 8학년보단 9학년, 9학년보단 10학년, 10학년보다 11학년,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점수가 더 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SAT 부분입니다. 지금은 SAT가 1600점 만점, 하나는 영어 영역 800점, 다른 하나는 매스, 수학 영역 800점으로 이렇게 나뉘는데, 제가 보니까 이 SAT 점수가 아주 높으면 좋겠지만 각 대학마다 원하는 미니멈 점수가 있습니다. 이 SAT 점수를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이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, 적어도 대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에 와보니까 이곳은 워낙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들도 많고 이래서 이 SAT를 준비하느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9학년 또는 10학년 이렇게 일찍부터 이 SAT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돈이 충분히 있고 많으면은 뭐 하면 되겠지만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학년 마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SAT 점수는 보통 3번 정도 시험을 보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, SAT 이 내용을 이 자녀와 함께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, 이게 이 영어 부문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이해력이 필요가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자녀가 독서를 많이 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9학년, 10학년, 11학년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하면 그것이 곧 SAT 영어 영역 또 수학 영역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9학년부터 또 10학년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형편이 되면 뭐 미리미리 하면 좋겠지만, 제 개인적인 관점은 11학년까지 열심히 학교 생활 잘 따라잡고 그리고 독서 많이 해서 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키워지면 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11학년 말까지 준비가 되고 12학년 때 필요하면 약간의 학원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한다면 SAT를 한 3번 정도 보게 돼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제출하면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보는 거 보니까 이 자녀가 이 고등학교 동안에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가, 예를 들어 의대를 가는 학생이라면
관련한 어떤 클럽이나 관련한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.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친구가 로봇 클럽 같은 거는 들어봤는지, 또는 어떤 엔지니어링 어떤 세미나든 어떤 그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그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, 그런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액티비티는 이 친구가,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전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는지, 미리부터 그 전공을 하려고 했던 학생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에세이입니다. 이 학생에게 에세이를 한 2개, 3개 정도 요구를 하는데, 대부분 이제 왜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, 또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지, 뭐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하게 합니다. 이 에세이를 쓰게 되면, 그것을 입학사정관이 읽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,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, 또 어떤 자립정신, 또 리더십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에세이를 보면서 이 친구의 어떤 삶의 태도, 자세, 또 이 사회에 대한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,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. 그리고 5번째는 Financial Status인데, 이것은 그 가정의 어떤 인컴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학생이 사립대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게 되는데, 기본적으로 이 돈이 없으면 입학하기가 어려운 거죠. 물론 미국 대학은 그 생활 형편에 대한 그런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FAFSA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가능하기는 합니다.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재정적인 받침이 되어 있어야 또 사립대학교, 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2아이를, 저는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지만 2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제가 쭉 몇 년간 제가 느꼈던, 미국 대학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, 한두 가지 팩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팩터를 입학사정관이 판단을 하고, 원래 입학 이 정원보다 한 2배, 3배수 정도 더 뽑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학생들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10개 정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, 가장 낮은 거 3개, 높은 거 3개, 그리고 적당한 거 4개 정도 그렇게 골라서, 그 중에 보통 한 3, 4개 정도가 억셉트를 받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베스트를 골라서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사립대학교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, 또 무조건 또 이 공립대학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떤 학생은 공립대학교에 왔지만 실제 MIT나 하버드 이런 데 합격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학비가 부담이 되고, 미국 시스템이 또 본인이 원하면 대학교에서 또 석박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는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한 곳으로, 주립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고, 석박사 과정은 또 재정 보조를 해주는 그런 대학을 가게 되면 부모로서도 큰 무리 없이, 또 자녀들도 큰 부담 없이 그렇게 또 석박사 과정까지 길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바라본 그런 미국 대학 입학,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이곳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아주 자세한 것들은 유학원에 가서
예, 돈 내고 물어보셔도 됩니다. 예, 제가 이거 오랫동안 저도 교육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토픽은 한 번쯤은 다루고 싶었습니다. 예, 모쪼록 대학 자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